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 14번을 해설하겠습니다. 자, 14번의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 형법 제33조와 관련된 거거든요. 이 33조에는요, 진정신문범, 그 다음에 부진정신문범, 자, 여기에 대한 얘기인데, 쉽게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좀 돕자면은, 진정신문범은 뭐고 부진정신문범은 뭐냐 라고 했을 때, 진정신문범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신분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을 진정신문범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부진정신문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은 신분이 없어도 범죄는 성립하지만 신분으로 인해서 형벌이 가중 또는 감경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드려보고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여기 한번 가봅시다. 일단 자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진정신분범, 그죠? 진정신분범. 그 다음에 부진정신분범으로 나누거든요. 자,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눠봅시다. 그래서 여기 진정신분범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신분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뭐 수뢰죄의 공무원 같은 경우 있죠. 수뢰죄는 그러니까 일반인이 돈 받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되겠죠. 하지만 공무원이 어떻게 돼요? 돈을 받으면은 수뢰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수뢰죄의 공무원. 자, 이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또 하나 뭐 예를 들면은 또 뭐가 있어요? 횡령죄에 있어서 뭐 보관자. 자, 그 다음에 또 뭐야?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물 처리한 자. 뭐 간단하게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두 가지만 적어볼게요. 그리고 부진정신문범은 뭐냐면은 신분이 없어도 범죄는 성립합니다. 신분이 없어도 범죄는 성립하고, 그죠? 하고 그리고 신분에 의해서 형벌이 가중 또는 감경되는 경우. 자, 요런 걸 갖다가 부진정신문범이라 그래요.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문범 하면은 일단 크게 두 가지로 쪼개보는데, 하나는 진정신문범, 또 하나는 부진정신문범,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진정신문범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일정한 신분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는 걸 진정신문범이라 그래요. 되셨나요? 그래서 수뢰죄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일반인이 사인에게 돈 받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되겠죠. 그죠? 아니 뭐 받는다 하더라도 문제 될 거 있습니까? 하지만 공무원이 돈을 받았다. 이거는 뭐예요? 공무 수행에 있어서 그 공정성을 잃어버릴 우려가 있죠. 그래서 우리 법에는, 그죠? 공무원이, 그죠? 돈을 받으면, 뇌물을 먹으면 수뢰죄가 되는 거죠. 그죠? 또 횡령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그죠? 보관의 의무가 있는 자가 보관의 의무를 저버리고 돈을 꿀꺽한다든지 물건을 꿀꺽한다든지 하면은 횡령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부진정신문범에 대한 예를 좀 여기다 적어보면은 뭐 어떤 것이 있냐. 자, 여기다 좀 적어보겠습니다. 부진정신문범, 예를 들어서 신분이 없어도 성립을 한다. 그러니까 살인 같은 거라면 보자고. 살인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살인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상이 자기 부모야, 존속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그렇죠? 존속 살인죄의 직계 존속인 경우. 자, 그 대상이 직계 존속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존속 살해죄로 해서 무겁게 처벌됐죠?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은 이건 가중되는 사례잖아요. 그죠? 가중되는 사례란 말이야. 존속살해죄, 직계 존속은. 근데 감경되는 게 있죠. 그죠? 오히려 신분이 있어서 깎이는 건데,
이거는 지금 현재 법조문에는 지금 사라졌는데 옛날에는 영아살해죄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아직 국회에서 법을 아직 안 만들었는데 예전에는 영아살해죄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뭐 이걸 뭐 위헌으로 해갖고 뭐 없앴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여기 보면 영아살해죄에 있어서 또 직계존속. 자, 요런 경우에는 오히려 저기 신분으로 인해서 감경되는 경우죠. 그죠? 예, 요렇게 좀 정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분이 없어도 성립은 되는데, 그죠? 신분이 없어도 성립은 되는데 신분으로 인해서 형이 더 가중되는 경우 또는 감경되는 경우를 부진정 신분범이라 그래요. 되셨나요? 자, 그리고 형법 제33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더 드려보고 싶은 건 뭐냐면은 법조문 자체도 여러분 찾아본 분이 없더라고. 33조. 자, 형법 제33조 법조문을 제가 한번 타이프로 한번 쳐볼게요. 자, 봅시다. 제33조 형법 제33조에 대한 얘기야. 법조문을 한번 보자. 자, 여기다 이렇게 쳐볼까? 제목은 어떻게 달려있냐면 우리 형법전에는 바로 공범과 신분으로 되어 있어요. 공범과 신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 자, 법조문은 어떻게 나오냐면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이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이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 까지 규정을 적용한다. 자, 그리고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이 단서 중요하죠. 다만 어쩌다는 거야? 다만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자, 요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뭐라고 말했어요? 성립은 연대적, 처벌은 각각. 자, 요렇게 좀 머릿속에 넣어주시면은 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 거야. 예?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그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립은 연대적, 처벌은 각각. 입에 붙어야 돼. 요 입에서 말로. 예? 되셨나요? 다시 한번 형법 제33조의 핵심 내용은 뭐야? 성립은 연대적, 처벌은 각각이에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이 없는 사람도 신분이 있는 사람의 범죄에 가담하게 되면은 그 신분이 없는 사람도 그 죄명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처벌에 있어서 뒤에는 처벌 얘기거든요. 처벌에 있어서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무거워지거나 가벼워지는 경우. 그런데 그 경우 중에서 신분에 의해서 그 신분 때문에 형이 신분이 없는 사람이 무거운 형을 받는, 무거운인데 무겨운으로 나왔다 여기. 무거운 형으로 받는 것은 안 된다는 거야. 예? 그걸 규정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경우냐면은, 자, 여기 깨끗하게 해보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잠깐만요. 어떤 예를 들어볼까? 만약에 옆편네 부인 옆편네하고, 그러니까 아내죠. 아내가 그 아들과 공동하여, 그죠? 남편을 살해했어요.
자, 요 경우를 보자고. 자, 그러면 지금 요때 죄명은 어떻게 나오겠냐? 죄명은. 응? 죄명은. 자, 죄명 같은 경우에 안에는 어떻게 나와? 요것은 죄명 같은 경우에는 존속살해죄가 나오죠? 공동했잖아. 공동했기 때문에, 그죠? 같이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공동정범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존속살해죄의 공동정범. 그리고 아들도 뭐가 돼? 존속살해죄의 공동정범이야. 둘 다 어떻게 된 거야? 존속살해라는 죄명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존속이 되는 거는 누구만 되는 거냐? 이거는 누구만 존속이 되는 거야? 아들만 존속이 되는 거죠. 아버지니까. 그죠? 아들만 존속살해죄의 어떻게 돼요? 저기가 되는 거죠. 응? 그래서 처벌 받을 때 처벌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냐? 죄명. 처벌에 있어서는 자, 이렇게 처벌로 이렇게 내려가 볼게. 그러면 처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내는 일반살인죄로 일반살인죄죠. 일반살인죄로 해서 처벌을 하면 되고, 아들은 존속살인죄. 아들은 바로 존속살인죄로 처벌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과형에 대한 거야. 과형에 대한 거. 예? 되셨죠? 과형과 관련된 거라고. 그래서 둘 다 존속살해죄가 성립은 하거든요. 공동정범으로. 근데 자, 지금 아들 같은 경우만 처벌할 때 있어서 아들 같은 경우만 무겁게 벌하고, 그 아내 같은 경우에는 그 신분이 지금 현재 그 존속이 아니죠. 남편이기 때문에 존속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죠? 존속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여기 보자. 여기 존속살해죄에 있어서 존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게 자기 자신이야. 위로를 얘기하는 거야. 위로. 아버지, 어머니. 그죠? 더 위로 가면 또 뭐가 있어? 할머니, 할아버지. 그래서 손자가, 그죠? 손자가 그 위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죠?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엄마, 아빠를 죽였을 때 존속살해가 되는 거야. 위로 올라갔을 때, 위로 있는 것을 죽였을 때 바로 존속살해죄가 되는 거야. 아래로는 상관이 없어. 아들을 죽였다. 응? 이거는 존속이 아니잖아. 아래로 내려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존속이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을 죽여야 돼.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 되셨나요? 근데 아내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존속이 되지가 않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냥 처벌에 있어서는 일반살인죄로 처벌을 하는 거야. 그리고 아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니까 자기의 윗대안이야. 그래서 존속살인죄가 되는 거야. 근데 죄명만큼은 죄명 성립은 어떻게 된다? 둘 다 존속살해의 공동정범이야. 되셨나요? 요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 33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적어드렸지만은, 그래서 성립은 어떻게 한다? 연대적으로 돼. 그죠? 죄명은 서로 논아가질 수가 있어. 연대적으로. 하지만 그 처벌에 있어서 각각해주라는 거야. 그래서 단서에 보면은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대요. 그랬고, 그 아내 같은 경우에는, 그죠? 존속이 아니잖아. 자기 남편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살인죄로 해서 처벌을 하면 되는 거고, 그죠? 일반살인죄로 해서 처벌하면 되는 거고, 아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존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처벌에 있어서 어떻게 돼? 존속살해죄가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 죄명은 어떻게 된다? 연대적으로 다 가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처벌에 있어서는 어떻게 한다? 자, 신분 때문에 무거워지는 것은 무거운 형으로 신분 때문에, 그죠?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는 경우, 자, 이 경우에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것이 33조 본문과 단서의 내용이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 여기 나와 있잖아. 그죠?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이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이 없는 사람도 어떻게 된다? 바로 죄명이 죄명이 연대적으로 성립한다는 거야. 하지만 처벌에 있어서만큼은 어떻게 된다?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로 가시면은 있잖아요. 자, 문제로 가시면 지금 동그라미 괄호 1번에 보시면은 본문은 진정 신분범에 대한 거고 단서 같은 경우에는 부진정 신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본문은 진정 신분범과 부진정 신분범의 성립에 관한 규정이지만 단서는 어쩐다는 거야? 부진정 신분범의 과형에 관한 규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문제는 견해 1에 대한 거와 합치하는 걸 고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를 물어본다는 거야? 바로 신분이 없는 자도 신분이 있는 자의 범죄를 가질 수 있다. 죄명을 받을 수 있는 사례를 고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기억본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갑인이 공무원 을을 교사해서 수뢰를 범하게 했어요. 자, 이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여기 보시면 을은 수뢰죄가 되고 갑 같은 경우 수뢰의 교사범이 성립하는 거거든요. 이 기억본 같은 경우에는 뭐에 대한 거야? 지금 괄호 1번에 대한 사례죠. 그죠? 괄호 1에 대한 사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기억번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그죠? 성립은 연대적으로 하라 했었잖아. 근데 니은번에 보자고. 자, 니은번에 보니까 지금 요거는 어떤 거야? 부인, 아까 제가 얘기한 사례죠. 부인 갑이 아들 을과 공동으로 공모해갖고 공동정범으로 남편을 살해했어요. 그 아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뭐야? 존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존속 살해죄로 처벌되고, 자, 그 아내 갑이라는 아내는 친분으로 해서 형이 무거워지는 거로 처벌받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일반 살인죄로 처벌받는 거죠. 그래서 괄호 2에 해당하는 사례죠, 이거는. 그죠? 그래서 괄호 1에 해당하는 사례는 현재 기억범만 해당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과 리을번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자, 디귿번 봅시다. 도박의 습벽이 없는 갑이 상습 도박자 을을 교사했답니다. 자, 그래서 을 같은 경우에는 상습 도박죄, 갑 같은 경우에는 단순 도박죄의 교사범이 성립하고 각자 그 형으로 처벌된다. 그죠? 이 경우에 어떤 거야? 괄호 1의 사례죠. 그죠? 괄호 1의 입장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을번에 보자고. 업무자가 아닌 A의 사무처리자 갑이 업무자라는 신분을 가진 A의 사무처리자 을을 교사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범했대요. 자, 이 경우에 을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 갑은 업무상 배임죄의 교사범이 성립해요. 그래서 죄명은 지금 서로 논아 가졌죠. 그죠? 연대적으로 됐죠. 업무상 배임죄라는 죄명을 서로 논아 가졌어요. 하지만 그 처벌에 있어서는 어떻게 된 거야? 을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되지만 갑 같은 경우에는 그 신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뭐야? 바로 처벌에 있어서만큼은 단순 배임죄로 처벌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괄호 2에 대한 사례가 바로 리을번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의할 때, 그죠? 박스에 들어있는 것은 괄호 1에 대한 사례, 괄호 1에 대한 요 사례는 기억번과 디귿번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고를 때 몇 번 고르시면 된다? 몇 번 고르시면 된다? 보시면 괄호 동그라미 2번을 고르시면 됩니다. 기억과 디귿을 고르시면 되죠. 되셨죠? 어렵지 않죠? 어렵나요? 제 설명하는 게 좀 어렵나요? 몰라, 최대한 제가 이해를 가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여러분 글쎄요, 만약에 좀 뭔가가 신통치 않다 그러면 다시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자, 여러분 진정신분범, 부진정신분범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좀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되셨나요? 다시 한번. 자, 진정신분범이라는 건 뭐야? 일정한 신분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해요. 그래서 신분이 없는 사람은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걸 바로 진정신분범이라 그러고요. 부진정신분범이라는 것은 신분이 없어도 범죄는 성립하는데 신분에 의해서 형벌이 가중 또는 감경되는 경우를 부진정신분범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살인죄 일반 사람도 다 저지를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그 대상이 객체가 자기 아버지야. 그러면 존속살인죄가 되는 거죠. 신분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형이 무거워지는 거죠. 그죠? 그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요 정도 설명하시면 여러분들 뭐 다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봐요. 되셨나요? 자, 여기서 마치고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고맙습니다.